그래서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해 본 시사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요거는 지금 국내도 제가 볼 때는 향후 그 응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전시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서 방문하고 거기 현장에서 이야기 듣고 자료 받아오고 한 30군데 40군데 돌고 나면 머리 아프고 어디서 뭐 했는지 잘 모르고 집에 오면 자료만 많이 쌓아있고, 대부분 그런 형태로 전시회를 돌지 않습니까? 솔직히 물론 뭐 한두 개 정도는 그렇게 하지만, 작년에 일본에서 처음 이 리드 주관했던 회사가 도입한 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전 어포인트먼트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이 전시회가 하기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참가하는 업체도 있고 참가 방문하는 사람들을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가 이런 걸 가지고 냅니다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웹 상황에서 이제 서로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몇 시에 어디에 갈 테니까 하면 보통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의 사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도 이렇게 해서 가봤는데 대부분 3일이나 4일 동안 이렇게 전시회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그 하루 만에 다 돈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틀 정도 나누어서 이제 오전에 뭐 2군데, 오후에, 그래서 저는 이제 5군데 업체를 사전 상담을 했고, 사실 사전 상담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 기억도 남고요. 또 사전에 이제 자료도 받고 그 담당자도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후 쪽하고도 관계됩니다만 이 기본적으로 잠재고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상당히 효율적인 어떤 그 전시회 아니면 엑스포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 쪽이 좀 상당히 매스컴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쪽이 아주 강합니다. 더군다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모저모에 대한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TV에 방송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전문 잡지들 아니면 전문 신문 쪽에 자꾸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클라우드 1회, 2회를 하면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그 전문 잡지들이 많이 탄생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관심 있는 쪽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좀 큰 그림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그 엑스포 쪽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 잡지가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방문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스 전시자와 관계가 있는데, 보면 전시 참가업체끼리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많아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건 결국은 이제 누가 더 좋은 클라우드에 들어가고 더 좋은 클라우드에서 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경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 유저 기업들 입장에서는 서로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고, 클라우드에 이제 제공하는 벤더 입장에서는 또 사실 클라우드에 가서 상당히 협업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사실 공생의 모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사전 시스템과 아울러서 이 사후 지속적인 관리라는 거, 이제 저도 작년에 이렇게 아이폰을 하나 작년부터 했는데 계속 이 연락이 옵니다. 아이폰 아시다시피 지메일하고 연결해 놓으면 항상 휴대폰 쪽으로 오는데, 대부분 그 제가 방문했던 부스 그리고 그 명함을 줬던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행사들을 홍보하는, 그리고 또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개들, 판매를 하기 이전 단에 어떤 상당히 그 제품에 대한 안내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뭐 간략하게나마 이 엑스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관련 서적입니다. 제가 그 일본의 마루젠이라는 큰 서점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서점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 그 출판 문화는 일본이 좀 많이 앞서 있어서 특히 외국 책을 번역을 하는 쪽인데, 이 검색을 클라우드로 해보니까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특히 2010년 사이에 클라우드 관련된 책만 120권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에 관련된 전문 매거진만 몇 종류가 탄생하고 IT 분야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이제는 일본에서는 이 클라우드가 뭐 갑론을박 하자 말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는 구조에서 이제 옥석 찾기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이제 클라우드 대전이라는, 그다음에 이건 기술에 관련된 가상화에 대한 부분, 그다음 클라우드를 실현하는 기술, 그리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 책, 그다음 1시간에 알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 그다음 Q&A, 클라우드 사전, 그다음 클라우드에 요즘 클라우드 워크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다음 클라우드 잡지입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일본에는 항상 이렇게 별 잡지 아닌데 여자가 이렇게 꼭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여자 얼굴이 예쁘면서도 이 잡지가 잘 팔리는 아주 그런 좀 아주 한번 일단은 그런 전문적인 잡지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점에 이런 어떤 전문적인 코스들이 있고, 저도 지금 한 열 몇 권 정도를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대부분 다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 아무래도 영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이제 일본어로 해야 되는데, 요즘 일본어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 웹에서 특히 구글 툴바를 쓰면 상당히 번역은 좀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요소도 있죠. 일단 이런 서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웹사이트입니다. 책을 이제 보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은 저도 놀란 게 이 클라우드 전문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제목 보세요. 재밌죠? 크라우디드 클라우드예요. .net.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붐빈다는데, 이건 여기서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냐면,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를 비교해서 해외,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요금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 소개, 특히 해외나 일본 기업들 소개해서 50개사를 소개하고, 일본의 이 클라우드 지금 하고 있는 기업 50개 정도를 소개가 링크가 되어 있고, 특히 관련 세미나나 이벤트를 공지한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관련 뉴스 부분들, 그 다음에 용어집, 이렇게 되는데, 한번 우리가 인터넷을 좀 부탁을 드려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크라우디드 클라우드넷에는 여기 보시면, 사실 클라우드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이제 구름이잖아요. 구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세요? 구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바람이랍니다. 바람.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구름도 종류가 뭐 이제 뭉게구름, 뭐 일본인들은 뭐 양떼구름, 구름 형태가 많죠. 특히 비행기 요즘 다 타고 가시니까 섬층권 위로 올라가면 비행기가 구름 밑에서 보면 구름의 형태가 여러 가지 이제 날씨에 따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 관련된 거는 사실 단순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으로 클라우드를 재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일본 내에서는. 근데 이 클라우드를 보면 지금 일단 클라우드 비교 부분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여기 보면 상정 조건에서 외국계 기업과 여기 지금 특히 이제 아마존 경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구성이 이제 스펙이 어떻게 되고 ECPU고, 그 다음에 어떤 메모리가 어떻고, 가격이 특히 이제 일본은 이 가격이 되게 민감한 이유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기가 나쁘다 보면 사람들 어떠냐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쪽에 자꾸 오리엔트 된다고. 그 다음에 퀄리티는 보장받고 가격은 싼 부분.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고, 요건 이제 상세를 누르면 이 가격에 대한 세부, 아마존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제공하고, 이건 일본 회사입니다. 리눅스 쪽은 35,000엔 뭐 해서 이게 쭉 이렇게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 있고, 더 하나 재밌는 거는 이 기업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거는 보고 진짜 놀랐어요. 야, 과연 이 클라우드 클라우드다, 뭐 하도에 대한 얘기는 않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일본 국내 기업은 일본 기업을 이야기하는데 약 50개사를 지금 여기 올려놨는데, 보시면 이름만 들어도 좀 이따 말씀드린 ISID는 덴스의 자회사입니다. SI 회사고, 그 다음에 얘들이 지금 사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IT코아라는 회사는 이아스 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 이토츠 관련 자회사가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만, 얘들이 이아스, 사스 이제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GI, NEC 아시죠? 그 다음 NTT 데이터, 역시 일본에서는 가장 클라우드에서 모범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솔루션 NTT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타치 쪽, 그 다음에 이제 KDDI는 이제 통신사 쪽이죠. 우리도 이제 KT가 열심히 하는데, 여하튼 지금 여기 보시면 일본에 좀 내놓으라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어떤 형태이에요. 특히 후지츠도 상당히 후지츠, 히타치, 아까 말한 이런 회사들이 각각의 이아스 내지는 사스 내지는 파스를 다 구축을 해서 자기네들의 제품들을 선전을 하고, 또 자기네들 고객들을 확보하는 이런 전쟁을 사실상 하고 있는. 요게 지금 번역이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 한글로 되는데, 이제 다음에 한번 번역을 해보시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클라우드 전문 미디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매경이나 한경이 열심히 합니다만, 일본은 니케이가 일단 일본 경제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관련 결사하는 상당히 파워풀해집니다. 그래서 이 니케이 쪽은 아예 IT 코너를 만들었어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항상 클라우드는 이렇게 꼭 일본 애들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렸는데, 이거 보시면 이 아예 가상화, 생력, 전력화, 각각의 테마에 따라서 여러 기사들을 다 올릴 수 있고, 특히 여기 보시면 여기 인문, 기술에 관련된 트렌드, 서비스, 해설, 하여튼 클라우드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올려놓고 또 쓸 수 있게 받고 하는 그런 쪽으로 아주 특화된 이제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곧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또 이제 기업들이 다 사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 클라우드 해외 쪽에서는 결국 이제 구글이나 또 아마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강의해 주신 셀스포스닷컴이
선두주자고 사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일본 기업들은 다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들이 특히 기업과 IT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웹사이트라는 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습니다만 요것도 하나 좀 보여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쪽에서 아무래도 요즘 국내에는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SaaS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SaaS냐면 일본 정부 그러니까 경제산업성 뭐 우리 같으면 이제 직영부 같은 건데요. 거기에 후원을 해주고 사실 후지스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카테고리별로 이제 기업을 드는데 이게 어제도 저도 밤에 봤는데 간만에 일본이 축구 이겼죠, 그죠? 원래 일본이 J리그를 K리그 보고 J리그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사스는 일본이 빠른 것 같아요. J저팬 사스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지원에 의해서 구축된 소위 중소기업을 IT 활용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J사스 까라 이게 뭡니까 이게 저기 안내들을 하는데 특히 서비스 일람들을 좀 보시면 과연 그럼 무엇을 서비스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제품들을 아니면 어떤 서비스들을 이게 보면 실제 서비스 일람을 이제 보시면 어느 정도 한자는 아시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겁니다. 결국은 기업이 쓰고 있는 재무회계, 그 다음에 격리, 급여 계산, 뭐 웹 명세표, 뭐 세무, 그 다음에 심지어 EDI, CAD, 뭐 데이터 배신,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에 관련된 재무회계 이 회사 이름이거든요. 이거 그 회사가 제공한 일본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이고 아마 셀스포스닷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재무회계에 관련된 일본에서 내놓으라는 회사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저기 뭐 더 좋은 디지털 이런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올려놓고 이 회사는 이 J사스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물론 계약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또 하면 일 많아집니다만 다운을 받아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업들은 미리 확보를 해서 얘네들 거를 쓰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일단 J사스한테 주로 이제 하는 서비스들은 아직까지는 그 기간계 레거시 쪽에 담아 있는 것보다는 주로 이 고객 관리나 영업 관리라든지 아니면 웹 쪽 부분들, 이런 쪽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작년 5월에 만들었는데요. 저도 지금 회원가입을 했어요.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본 사이트에 이게 일본어만 좀 알면 누구나 다 회원가입이 됩니다. 일본에서 한 가지 묻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주민번호 묻지 않습니다. 일본. 우리는 뭡니까? 주민번호로 다 관리가 되잖아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주민번호 안 물어요. 없으니까. 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단지 뭐가 있어야 되냐? 이메일하고 주소가 있어야 돼요. 일본의 주소가. 사실은 이제 아는 사람 일본 주소를 적어도 그거 확인 오지는 않는 주소하고 우편번호 이런 것들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다 가입이 가능해요. 아마 미국도 뭐 특별한 이 주민등록번호 근데 반대로 일본은 한국을 부러워해요. 지금 이저편을 하고 싶은데 좀 여담입니다만은 일본이 옛날부터 이 고이즈미 전부터 이 이저편을 하려고 하니까 전자정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한국은 이 고유한 번호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거의 죽을 때까지 다 관리가 됩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하고 거의 대부분 세금도 다 주민등록번호로 추진되는 데 비해서 일본은 사실 개인을 그러니까 사실 좋게 보면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보호가 잘 된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관련 입장에서 볼 때 되게 이게 힘든 거예요. 일본인들 추적.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이트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특히 구글 툴바 쓰면 요즘 일본어는 한 80% 정도까지 보니까 뭐 관심이 있으시면 특히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래도 일본 쪽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글 툴바를 설치해서 일단 한국어로 실시간 번역하면 뭐 저는 이제 한 일본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있었고 해서 그래도 저는 뭐 아직 네이티브는 아닙니다만 한 20몇 년 정도 일본 쪽에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크게 이제 말을 하지 뭐해도 뭡니까 이게 워낙 잘 돼 있는 번역기도 많고 이러니까 정보를 받는 데는 별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 뭐 공짜니까 구글 툴바 받아 쓰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이런 신문 기사에 일단 나와 있으니까 한글로 된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세미나입니다. 사실 오늘도 이렇게 세미나에 지금 보니까 아주 많이 참석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세미나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명에서 40명이 가장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다 보면 이게 일방적인 거로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기브 앤 테이크 형태도 안 되고 집중도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도추 관련 SI 세미나를 좀 참석했는데 이런 형태로 한 30명 정도가 하는 이런 형태 이제 기업인을 대해서 근데 역시 일본도 이렇게 집중적인 교육을 할 때는 하고 물론 아까 전에 그 전시회에 뭐 몇천 명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는데 여하튼 일본도 지금 세미나 붐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마 관심 있으시면 일본 출장 혹시 가셔서 세미나 한번 참석해요. 이게 아까 그 사이트의 세미나인데 보세요. 3월 28일까지 다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가 돼 있어요.
그것도 동경에서 보면 이제 뭡니까 이게 뭐 클라우드 서비스 체험쌤이나 사스 기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포함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쪽까지 기술 그 다음에 기업 부분들 시스템 면에서 동경, 오사카, 아이치현 이제 그 저기 나고야 쪽에 있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후쿠오카 지방에서도 조금씩 열리고 주로 이제 동경하고 오사카 위주로 이게 지금 2월달 아직 1월달 지금 여기 들어가서 뭡니까 이 가입을 해서 신청해서 대부분 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이런 클라우드에서 이런 이제 형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세미나분.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일본은 클라우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일을 같이 하는 일본인의 파트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제가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이 클라우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저는 원래 이제 연구소에서 IT 쪽을 전공을 했고 또 지금도 이제 솔루션 쪽 관련해서 했는데 한때는 뭐 한국 솔루션 1억 N에 일본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N요. 그래서 우리 돈 지금 10억이 넘는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개만 계약하고도 이렇게 대처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작년에 그래도 뭐 한 몇천만 원짜리 이야기 해봤더니 이리 와봐라고 해서 다시 교육,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 교육받은 지금 일본은 이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집에 가라합니다. 일단 다 클라우드 단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월에 얼마예요? 월. 사용료예요. 그래서 대부분 물론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다른 건 다르겠지만 초기 비용은 이제 구입하는 인건비니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고 대부분이 3만 원, 2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딱 이 전기요금하고 비슷해요. 쓴 만큼 돈 받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사실 미국계 이 셀스포스닷컴이 이제 원래 CRM으로 이제 패키지로 출발을 해서 이제 전 세계 특히 영어권 국가가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영국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미국계 솔루션도 쓰지만 이제 자체적인 것들을 이런 형태로 하는 게 그러니까 SI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클라우드 춘추 전국 시대는 살아남아야 되죠. 일본에는 SI에 ER을 많이 붙여서 SI라고 많이 합니다. 이게 뭡니까? SI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회사도 이야기하지만 그쪽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 다 SI라고 붙는데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언제부터 붙었냐면 재작년부터 했는데 사실 총성 없는 전쟁이죠.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일본의 SI들이 밤에 술 먹으면서는 작년부터 하면 전쟁이 붙었어요. 무슨 전쟁이냐? 자기 SI가 가지고 있는 기존 고객을 계속 지키고 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SID나 NTT나 다 EAS, 뭐 파스, 사스 가지고 있죠. 왜? 일본 오랫동안 그 관행적으로 거래해왔던 그 고객을 이제는 사스나 파스나 다른 형태로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T를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쓰라 이거죠.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지금 일본은 정착이 된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가서 월액으로 이렇게 견적을 내겠습니다라고 이제 고객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당연히 월액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라이선스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좀 좋은 것들 뭐 한 2천만 원에 팔면 유지보수료 뭐 일본은 그다 15% 정도까지 주니까요. 근데 2천만 원에 받고 15%면 월 3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연간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계속 받는 게 자기적으로는 더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 클라우드 춘추 전국 시대를 완전 접어들었다는 말씀은 제가 이제 이게 뭐 열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일본 기업의 동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일본은 옛날부터 미국의 움직임에 아주 민감하면서도 둔감합니다. 미국 사람들 오른쪽 가면 일본은 오른쪽 가는 차도 왼쪽으로 갑니다. 미국이 브로드밴드를 하면서 할 때 일본은 뭘 했냐면 한국은 브로드밴드를 따라갔지만 일본은 모바일로 갔었어요. 근데 클라우드는 좀 예외입니다. 보시면 해외 클라우드 밴더의 동향에 따른 일본 IT 기업의 발빠른 대응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요. 작년입니다. 작년. 보시면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셀스포스닷컴이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개인용 서비스인데 저도 사실 셀스포스닷컴 이름도 뭐 셀스포스 아이고 에어포스도 아니고 뭐 이런 느낌. 좀 근데 뭔가 좀 강한 있으면 이 셀스포스닷컴이 사실은 이 클라우드에 있어서는 거의 할아버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하시게 되겠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문제 아니라 완전 페이스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다 놀게 있는 그런 구조고. 그래서 셀스포스닷컴이 일본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장님이 일본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마켓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인구 1억 3천만 명의 IT 기업들 많고 아주 사실 일본 와서 돈 많은 회사들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동경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그걸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VM포스에
클라우드 자바를 공식 지원하면서.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리점이나 이런 게 하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상은 구글과 어떤 면에 있어서는 MS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한판 승부가 한번 시작이 됐고, 그 점에 있어서 1라운드는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만 지금 태블릿 PC를 포함해서 지금 안드로이드나 뭐 이쪽에서 그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글이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야후보다도 훨씬 더 구글이 이제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는데 엔터프라이즈용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특히 VM웨어하고 제어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도 싱가포르에 데이터 센터 개설하고 일본 SI 파트너 4개사를 확대하고 R&B 메시징 서비스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늦었습니다만 MS도 역시 CEO의 스티브 발머가 클라우드를 공식 언급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는 거로. 그리고 무료판 오피스 웹 앱을 발표하고 대만에 데이터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에 한국이 이제 물론 중요한 나라고 아주 대단한 민족입니다만 역시 세계에서 봤을 때 한국은 역시 주변 국가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을 이야기할 때 일단 미국계 기업들이 먼저 들어오는 데서 가장 먼저 시각을 보는 거는 중국 시장을 의식하지만 역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홍콩. 왜냐하면 영어가 통하면서 비즈니스 스타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하나 무시 안 되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역시 그 금융부터 포함해서 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한국은 뭐로 중요하냐면 이게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뭐 항상 그 우리 아저씨처럼 위원장 아저씨 계시고, 그리고 이제 경제 규모도 많이 큰 거는 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기업의 엔터프라이즈용의 어떤 마켓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우리 국내에 크게 안 만들어서 사실 만들기도 좀 힘들고 환경에 대한 문제. 근데 IBM 정도나 이제 좀 원래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 이제 주로 싱가포르나 아니면 저쪽 건이나 특히 근데 그나마 대만은 또 좀 달라요. 이 IT 세계에서는 PC를 이제 좀 일단 나오지만 이 울트라 로코스트 PC라고 아주 그 아시죠? 싼 거 만들어내자 대만. 그래서 대만도 일단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일본도 잘 투자를 하지 않는데 하여튼 이런 움직임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지츠 쪽에서 일단 IT 벤더들이 지금 빨리 움직입니다. 후지츠가, 그 다음에 CTC가 이게 이토츠 관련 회사고, 그 다음에 히다치나 NEC나 ISID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각자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런 서비스들을 시작을 하죠. 시간이 조금 가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쪽하고 일본 IT들은 어떤 의미에서 연계도 하고 상당히 지금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기업의 동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일본 정부의 시책입니다. 원래 일본 정부가 잘 안 나서거든요. 아시다시피 다 기업은 기업에 맡기는데 유독 클라우드 부분들이 어떠냐면 일본이 IT 쪽에 상당히 그 뒤처져 있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과 일본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 클라우드 활성화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이 사스 대상 SLA 아시죠? 그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그런 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활용 기반을 정비하고 장비를 보급하고 특히 이 경제산업성하고 총무성 쪽에서 하고 이런 구상들이 하고 여기에 관련된 거는 논문이나 발표 자료도 많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클라우드를 국제 경쟁력 강화의 무기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년 전부터 10년 로드맵 가지고 있어요. 그려놨죠, 일본 애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카스미가 새끼 구상이라는 말도 쓴다면 일본 관청이 있는 쪽. 그래서 사실은 우정성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그 이야기 셀스포스닷컴에 관련된 사실 샘플 케이스로 먼저 써본 거예요. 5,000명, 6,000명. 왜냐하면 구축해서 만들면 1년 걸리는 거를 돼 있는 거를 쓰면서 커스터마이징 거의 하지 않고 서비스가 바로 되니까. 그래서 센세이션을 이렇게 그는 우정성 서비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디지털 저펜 프로젝트에 이게 정부 쪽과 같이 물려있고, 특히 학교는 일본 스쿠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큐슈 대학이 몇 년 전부터 이 연구 논문부터 해서 클라우드를 정부 쪽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복합적인 그 관련을 통해서 일본은 지금 클라우드 열풍이 이제 불어오고 있다는 걸 좀 아실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 IT가.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이 클라우드가 기업한테 주는 몇 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이제 어떤 클라우드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보다 실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업체 입장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는 이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계적 관점에서 비용이 별로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한 달에 옛날에 같으면 몇 천만 엔을 달라고 했던 걸 한 달에 20만 엔 정도면 일단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회계적인, 그 다음에 서비스로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계상으로 자산 아시죠? 뭐 이래 그 계상되는 부분들, 회계적으로.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에서 중화비도 해방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납기 이거 중요하죠. 대부분 아까 우리 오다메이드로 만들어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납기 못 맞추는 거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구축이 시간이 지날 때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퀄리티 부분도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 하면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하고 검증을 받은 솔루션이기 때문에 자사에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향후에도 새로운 자기가 들어가 있는 클라우드가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등장을 기대한다는 면에서 클라우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은 어떻게 클라우드를 하냐면 사실 일본은 지금 한국하고 물론 한국도 이제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본은 SI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활입니다. 100년 만에 싸움 한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살아남는 클라우드와 그렇지 않은 클라우드가 이제 극명하게 된다고 하네요. 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SI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사용자 기업.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쓰는 기업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 지금 아까 말 표준화되지 않은 업무고 옛날 시스템이 있다 이거죠. 그다음 시큐리티에 문제가 있다는. 특히 부분적인 아웃소싱이나 이런 거는 잘 우리가 일본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과제가 있고 클라우드 벤더는 아시다시피만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이 충고를 한번 풍부합니다. 원래 IT 자산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하드웨어에 의존되어 있는 SI 쪽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한 외국산 셀스포스닷컴이나 아니면 해외 쪽에 지금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미국 같은 데한테 12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쪽에 그쪽에 이제 외국 클라우드들이 아주 이제 서비스가 좋고 저가에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어떤 전략이냐면 일단은 우선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기업 내 IT 환경을 정비하고 이제 통폐합 이게 3년 5년 단위로 이제 회사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화를 이제 지향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해외에 데이터 맡기는 것에 불안 가진 안전 지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 따로 이제 관리 아니면 따로 설득을 하는 거죠. 특히 자기 데이터 남은 나라 이 클라우드가 아무래도 저 데이터 센터가 뭐 미국이나 요즘 특히 아이슬란드나 저 추운 나라에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했을 때 과연 이제 아까 서비스 레벨을 얼마큼 할 거냐 뭐 가동률 99.99%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이런 이야기. 그다음 기존 고객에 대해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를 이행하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기타 시스템을 구분해서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쓰고 있는 쪽 부분들을 하지만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 그런 형태로 지금 일단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그냥 클라우드 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아이패드 본격적으로 하는데 지금 일본은 아이패드가 진짜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가격도 싸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기 가보시면 있지만 주문 원래 태블릿 PC로 식당 가면 주문 받잖아요. 그러니까 탁탁 누르는데 요즘 아이패드 들고 오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림 보고 누르고 주문이 바로 되고.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 주는 애는 대부분 지금 유학생들 많이 쓰는데 인건비 싼 애가 와도 돼. 왜? 주문을 제대로 하면 갖다 주면 되죠. 많이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혹시 이자카야 뭐 일본에 많이 가셨겠지만 가보면 이제 주문은 이렇게 이걸 하고 가져오는 애는 대부분 중국계나 뭐 이래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 애들이 이렇게 서빙으로 가져옵니다. 우리나라 조선족이 이제 그런 일을 하듯이.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아이패드화 많이 되는데 여하튼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이걸 연계돼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시간하고 장소에 구애 안 받는 뭐 일본의 프리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면 프리 아르바이트는 일본 애들 이제 지하철 타면 전화는 못 걸게 하고 계속 이거 뭐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많이 이제 대부분 다 스마트폰과 이런 이제 시대로 갔는데 그래서 대부분 지금 산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니까 오면서 바로바로 뭔가 어떤 클라우드로 다운받아서 사실상 우리가 매일은 다 그렇게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처음 보면 유연성, 변화의 파도를 탈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즉시성. 리얼타임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내외를 하는 거, 구름형 업무 스타일, 그 다음 IT 지식, IT 리터러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프로젝트, 출장을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고 네트워크에는 협업이 가능한 그런. 그래서 지금 날리지 워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 클라우드 워크로 말이 바뀌고 있어요. 자, 파괴적 이노베이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일단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시사점인데 그럼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향후 확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IT 전략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무엇이 그럼 어떻게 바뀌냐 이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IT 구축이나 운용, 제공, 이용 등에서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은 뭐 설비 효율이라든지 컨테이너 DC라든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PC 이거 무조건 초저가 PC인데 왜냐하면 그냥 돌면 되니까 특히 대만이
아주 유리한 업체거든. OS 부분도 그런 클라우드 크롬이 이제 클라우드용 브랜드는. 그다음 이제 SI 비즈니스 부분, 요 부분들은 이제 따로 나중에 또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벤더 부분들, 소프트웨어 쪽, 이 각자의 주체가 바뀌는데, 그럼 이제 향후 이거는 어떻게 확산되어 나갈 것인지. 일본이 지금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은 지금 이용이 시작이 됐어요. 아시죠? 저도 지금 구글 메일 쓰고 나서는 아주 용량도 좋고 어디에서는 카테고리 라이즈 잘 시켜주니까 구글, 아마존 통해서 개인이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 이용해서 중소기업으로 지금 이었는데, 아까 말한 미국 같은 경우 스타트업, 그러니까 처음에 기업을 시작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정보 시스템 규모가 작고 시큐리티 정책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기업이 쓴단 말이에요. 뭐부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일스포스닷컴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자체적으로 아까 일본에서 만든 걸 써도 좋지만 상당수 부분들이 검증받은 시스템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향후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얘입니다. 얘. 아시다시피 역시 아직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CS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바뀌어가면서 윈도우 7이나 새로운 데스크탑 플러스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윈도우스 아주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개발되면서 결국 시장 부분들을 나가면서 시장이 많이 확대돼 가고 그렇게 확산되는데, 제가 볼 때 한국은 원래 상당히 올해 내년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쪽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향후 이제 클라우드 시대 IT 기업 전략 어떻게 하냐, 유저 기업하고 클라우드 벤더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패키지 시스템 구입할 것인가, 신규 개발할 것인가, 이거 빨리 결정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신규 개발보다는 더 싸면 패키지, 이렇게 해서 핫스나 파스나 사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지가 추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벤더, 대부분 여기 벤더 쪽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역시 각자 입장이 다 다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센스 정책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월별 사용료 개념, 그러니까 수도나 전기 요금 징구하는 형태로 바뀌어갈 거야, 아마. 또 하나는 멀티 테넌트 환경처럼 개발 방법론이나 기술 환경들 빨리 습득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해외 인지도 높은 클라우드가 빨리 제휴하는 것들이 필요한. 물론 뭐 국내가 지금 만들면 좋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SI 부분들에 대한 건 사실 좀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아까 일본 SI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고, 국내 SI들도 향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움직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그 전체적인 말씀 제가 지금 마치고, 참고 부분들에 대한 사이트들에 대한 거를 이제 했고, 특히 여기서 요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그 세일스포스닷컴 저펜이 KR도 있는데 KR보다는 저펜이 훨씬 더 서비스나 형태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들어가 보시고, 특히 RSID 같은 경우는 해외 솔루션을 일본에 가져와서 클라우드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솔루션이 아니라 해외 거 소프트를 소싱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일본 SI들 이 메이저가 한 50개 있습니다. A에서 C 정도까지가 다 외국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높은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 일본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특히 일본은 SI가 비즈니스 파트너 형태의 파트너십 개념으로 많이 가니까요.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 일단 이 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앞부분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문제 한 분 정도만 받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문제를 하다가 네. 그런 어떤 시간이 지날수록 네. 업계가 이제 대표적인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이제 각각에서 구축되는 클라우드들이 네. 하나로 뭐 합쳐지거나 이런 어떤 대비책 같은 게 있나요? 그게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 나서 이기는 쪽이 계속 모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점령군이 돼. 우리가 닷컴 열풍 불 때 엄청 많이 한국에 회사들 생겼죠. 그 중에 우리 기억하는 회사들 몇 개만, 이름 있는 기업만 회사, 그 당시에 우리 만들었던 거 어디서 누가 만드는지 잘 모르고 사장되죠. 물론 그걸 영양가 있는 회사는 M&A도 하지만, 지금 일본도 그러니까 SI뿐만 아니라, 일본은 특히 이제 SI 위주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경쟁에서 승리한 업체들, 승리한다는 건 결국 자기 클라우드에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기업들은 향후도 계속 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좀 힘들어지겠죠.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러니까 A 기업과 B 기업의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정이 있는데, 네. B가 많아서 A에 흡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예. B의 솔루션을 쓰고 있다는 거는 계속 B를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신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SK, KT 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SK가 많이 몰리죠. 근데 아이폰 나오면서 KT 쪽으로 가죠. 뭐 LG가 상대적으로 조금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물론 다른 통신사 옛날에 생겨다 다 없어지죠. 그 고객들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용자 기업은 어떤 형태인가는 다른 형태로 이전은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자, 일단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